사실은 내일 음악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게 저한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라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음악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쉽게 그렇게 버릴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저한테는 이 모든 게 도구일 뿐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김성수입니다. 2002년도에 Forbidden Planet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한국에서 당시에 저조차도 뮤지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뮤지컬 작업을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지금 작업같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흥미는 언제나 있어 왔죠. 공부도 나름 혼자서 하고 있었고 덕질을 한 거죠. 보통은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는 까만 자는 악보를 보고 흰 자는 지휘자를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휘자는 사실은 그냥 메트로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리허설 지휘라고 공연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휘자가 이 오케스트라를 자기의 사운드로 만들어 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휘자의 역할이죠. 오케스트라 피트로 왔을 때는 이 연주자들은 지휘자가 어떤 순간에 지휘봉을 놓고 있어도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배우를 따라갈 때도 있고 배우가 저희를 따라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템포나 이런 호흡이나 다이나믹에 대한 합의는 있다고 봐서 사실 지휘자가 할 일은 그 사이를 중재하기도 하고 제가 끌고 가기도 해야 되는 거죠. 한국하고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라이센스 작품들이 더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악 감독의 역할이란 게 외국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음악 감독이 해야 될 일은 예를 들어서 편곡자가 편곡을 해갖고 오면 그 음악 감독은 그 편곡자의 편곡을 잘 표현하는,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악 감독의 권한이 엄청나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게 작곡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포지션이 음악 감독이다 보니 브로드웨이보다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그만큼 권한도 많은, 심지어 편곡도 음악 감독 권한 하에서 조정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확실한 포인트는 음악적이지 않게 작업하는 게 제 포인트거든요. 음악이라는 어떤 언어에 집착을 하게 되면 확실한 한계점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음악하는 분들이 뭐 연출이나 나머지 비음악 스태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음악적이지 않아요. 그건 음악적으로 힘들어요 라는 부분을 저는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음악은 결국 그 얘기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도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바꿀 수 있어야죠. 그게 음악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 뭐 음반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통제 자체가 굉장히 쉬운 작업들이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하면 되거든요. 뮤지컬은 사실은 음악만 좋았다 이 작품은 저는 그거를 잘 안 믿는 쪽, 같이 못한 거죠. 그만큼 유기적이라는 뜻이죠. 사람들하고 협업해야 되고 이게 뮤지컬 매력인 것 같아요. 혼자서 어떻게 해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거. 뮤지컬이란 산업이 지탱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구조적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 요소들에서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 적은 사람들은 그 파일을 미처 못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앙상블들, 현장 스태프들의 초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문제죠. 초우가 좋지 않더라도 약속이 지켜져야 뭐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문제는 그 약속들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일을 진행한 제작사가 됐던 컴퍼니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나비 효과가 수십 명의 앙상블과 수많은 스태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거든요. 다 이해 못할 거는 전혀 없어요. 모두가 사정이 있거든요.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말단 스텝까지 모두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누가 악마라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요만큼 이해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그 먹이 사슬의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구조가 잡혀 있으면 법적인 부분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있죠.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굉장히 허술해요. 저희도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알아봤을 때 앙상블들, 오케스트라 이분들이 노동자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답변을 자주 받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그래서 아직은 빈틈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저희
저희들이 목소리를 많이 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얘기가 필요하다. 그게 기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공연을 만들거나 보는 게 꼭 얘기만 듣기 위해서 만들 거면 그냥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음악을 집어넣고 조명이 들어오고 춤을 추고 무대가 전환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단순한 얘기의 전달일까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건 단순한 얘기의 전달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악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 그 공연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얘기로만 표현될 수 없는 것들. 왜냐면 우리가 쓰는 단어 해봐야 거의 5,000 단어 내에서 얘기를 규정 짓는데 그 규정 이상의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제 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인문학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문학들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방법들은 거의 인문학 해설서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 약간 과대망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무대 예술이나 공연 예술이 인문학의 그 일부를 대체해줘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인문학들이 일종의 유희수단이기도 했으니까요. 공연도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고 제가 꿈이 있다면 저희 공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일부분이나마 커버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일하면 우리 앙상블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된 약속을 보장받고 그것들 지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생각나는 꿈이네요.